이번 영상에서는 저항과 인덕터로 이루어진 회로, 즉 RL 회로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회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간단한 RL 회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 중에 소스 프리, 즉 전원이 없는 그런 회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그 인덕터 L1과 R1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인덕터에 이제 I0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초기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초기 조건이면서 인덕터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저장이 되냐면 2분의 1 L1 I0 제곱만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회로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보던 회로에서 이 회로가 계략적으로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회로 동작 개요를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이 회로는 L1이라고 하는 거에 I0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초기 조건을 갖고 있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2분의 1 L1 I0 제곱만큼. 그 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스위치가 딱 닫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R1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가 되죠. 그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와서 소모하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I0가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I0가 전류가 흐르면서 R1에서 이제 에너지가 소모하게 되겠다. 에너지가 소모하게 되면 I 이제 아웃이나 V 아웃 한참 지나고 나면 I 아웃 무한대, 즉 T 이퀄 무한대, 즉 한참 지나고 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0이 되고 거기 전류가 0이기 때문에 V 아웃 무한대도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I 아웃. 여기 이제 요 전류값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류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회로에서 전류를 구하려고 한다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나 전압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L1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L1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전류 I0만큼 오르고 있으니까 L1 DI0 DT만큼의 전압이 이렇게 걸릴 것이다. 그 전압하고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이렇게 되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L1 DI0 DT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은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 out이기 때문에 R1 I out 이러한 수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수식에서 이제 I0하고 I out을 보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죠. 같은 값을 가지면서 그렇게 쓰니까 이거 I0 대신에 I out을 쓰면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붙이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L1 DI out DT equal R1 I out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수식은 어때요? I out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 그런 수식으로 되어 있고 미분방정, 1차 미분방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1차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때 1차 미분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초기 조건을 구하게 되면 I out 제로 플러스는 여기에 지금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L1이라고 하는 인덕터에 전류 I0만큼 흐르고 있었으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도 전류는 연속적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전류가 계속 흘려야 될 거예요. 근데 I0만큼인데 I out하고는 서로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반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I0만큼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해서 이걸 가지고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풀면 I out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밀차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RC 회로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L이나 C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갖고 있을 때를 우리는 1차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1차 회로에 입력에 XT가 들어가고 출력이 YT가 나왔을 때 이 1차 회로를 풀게 되면 이와 같은 1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1차 미분 방정식에서 여기 Y라고 하는 거에 1 곱하기 이런 형태로 만들면 이 앞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그러니까 아무튼 1차 회로를 풀어서 미분 방정식 형태를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거 해는
해가 yt라고 하는 해는 y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t가 이제 한참 지났을 때 정상 상태에 갔을 때 값이고 y 제로라고 하는 값은 t 이퀄 제로 즉 초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 y 무한대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바 타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우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시정수락 값이라고 해서 알파라고 하는 값이에요.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이 미분방정식 형태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를 냈을 때 이 알파를 우리는 시정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일차 회로를 우리 RC 회로를 풀 때도 이제 갖다 적용을 시켰었죠. V 아웃 값을 구할 때, 그래서 응답을 구할 때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I 아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에다가 이 1차 회로를 푸는 이런 해를 갖다 적용을 하면 이 I 아웃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1차 미분방정식 해를 I 아웃에서 적용하면 yt라고 하는 값은 y 무한대 플러스 y 제로 마이너스 y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오분의 t 이런 값으로 돼서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yt라고 하는 출력 값을 I 아웃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1차 미분방정식을 이제 형태를 바꾸기를 여기 보면 이 왼편에 있는 좌변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R1으로 나눈 값이에요. R1분의 L1 D out DT 플러스 I out 이퀄 제로. 그래서 앞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미분 방정식 형태를 여기 I out에다 1 곱하기 이런 형태로 하면 이 앞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알파 값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이 얼마냐면 R1분의 L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타우 값은 타우가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R1분의 L1이라고 하는 게 타우 값이 되겠죠. 그러면 I out t라고 하는 값은 여기 yt 대신에 쓰고 그리고 y 무한대 대신에 I out 무한대 값을 갖다 쓰는데 I out 무한대 값 그리고 I out 제로, I out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 값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회로에서 I out 무한대 했으니까 그 값들을 대입하면 되죠. 이 값은 얼마예요? 여기 구했죠. I out 무한대가 제로 값이죠. 그리고 이제 I out 제로 값은 여기 초기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I 제로 값이죠. 마이너스 I 제로 대입하고 여기 제로 대입하고 익스포넨셜 하고 타우 대신에 R1분의 L1 값을 대입하면 R1분의 L1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I 제로 익스포넨셜 R1분의 L1분의 마이너스 T 이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값을 얻은 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가로축이 이제 시간이고 세로축이 I 아웃 값을 갖고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이제 흐르기 전에 스위치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스위치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I 제로만큼 여기 이제 초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I 제로만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얘가 이제 스위치가 딱 닫히면 이 커브를 지수함수 커브를 그릴 거예요. t 이퀄 제로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I 제로가 되겠네요. t가 이제 한참 지나면 얘가 이제 익스포넨셜 지수함수가 0으로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시정수 값은 얼마냐면 타우가 R1분의 L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원이 없는 간단한 RL 회로를 해석을 해보니까 RC 회로를 해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를 회로를 풀게 되면 1차 회로이기 때문에 1차 미분방정식이 나오고 그 1차 미분방정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yt 이퀄 y 무한대 y 제로 마이너스 y 무한대 타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 초기 상태의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정수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의 응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I 아웃을 구하고 나면 V 아웃 T 값은 이제 여기 V 아웃 T 값은 I 아웃 T에다가 R1 값을 곱하는 값이니까 당연히 그냥 R1 곱하기 I 아웃 T 이 값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I 아웃 T 대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R1 I 제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1분의 L1분의 T 이 값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와 같은 응답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내추럴 리스폰스 고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 영상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강제 응답, 고유 응답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고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이제 전원이 없을 때 그 리스폰스 응답을 가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 외부에 전원이 없을 때 응답이니까 이 응답이 고유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L1이라고 하는 인덕터에 I0만큼의 그 전류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우리 커퍼시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양단에 플러스 Q만큼 전하를 갖고 있어서 충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에너지 저장 소자인 L1에 어떻게 초기 조건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VA 전압을 걸고 RA라고 하는 저항을 만든 다음에 L1이라고 하는 인덕터를 갖다 놓으면 얘가 한참 지나게 되면 뭐 얘가 일정한 값이 되겠죠. 일정한 값이 되게 되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니까 L1이라고 하는 게 걸리는 전압은 V 이퀄 L DI DT인데 전류가 일정하니까 여기에 전압이 걸려요, 안 걸려요? L1이라고 하는 인덕터의 전압이 걸리지가 않죠. 걸리지가 않으면 얘가 0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이거는 이제 VA에서 0을 뺀 거를 RA로 나눈 값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뭐 당연히 RA분의 VA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긴 회로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한번 닫혀놓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VA, RA 놓고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예요. 닫혀있는 상태고 L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R1이라고 하는 걸 걸어 놓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고 나면 여기 L1 한참 지나고 나면 I가 이제 일정한 뭐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이 L1에 전압이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RA분의 VA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왼편에서 알았어요. 그때 스위치를 탁 열었다 그거예요. 스위치를 탁 열면 L1이라고 하는 거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I0만큼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 I0가 RA분의 VA만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 저장이 이제 I0만큼 된, 그래서 위에서 생각했던 이 회로하고 이제 등가 회로가 되는 거죠. 여기 스위치를 탁 열면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이 이 회로에 있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 커퍼시터에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인덕터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보게 되면 인덕터 L1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압원 VB, R1, R2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열려 있다가 스위치가 딱 닫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V 아웃 값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회로를 보면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위치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L1이라고 하는 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 거기에 전압이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스위치가 그 닫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으면 VB라고 하는 전압이 R1과 R2의 전압 분배 법칙으로 여기에 전압이 이제 걸려 있겠죠. 그리고 스위치가 딱 닫히면 이제 거기에 있는 전압들이 여기에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T가 0보다 작을 때, 즉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 생각을 하면 얘가 V 아웃이 0, 여기에 뭐 전류 흐르지 않고 전압이니까 뭐 IL1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IL1도 0이고, 그때 이제 그때를 t 이퀄 제로 마이너스 스위치가 닫히기 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스위치가 닫혔다. 딱 닫히고 나면 여기가 이제 쇼트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얘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회로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대로 갖다 그린 거예요. L1을 갖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닫혔으니까 L1을 갖다 그리고 여기 이제 V 아웃 이렇게 하는데 여기 끊어져 있는 부분, 끄는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해서 끄는 부분들을 이리 들여다봐가지고 태분한의 등가 저항하고 태분의 그 전압으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 태분한의 전압이라고 하는 게 여기 VB라고 하는 게 R1과 R2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걸리는 전압이니까 얘가 R1 플러스 R2분의 R2하고 VB 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 값은 이렇게 들여다봐 가지고 여기 전압원을 이제 제거하니까 0이 되고, 그러면 R1과 R2가 서로 병렬 붙어 있으니까 R1과
R과 R2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뭐 태분란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 이론의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이제 회로를 변환할 수 있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 out이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 out이라고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I out 제로 플러스 스위치가 닫히고 난 바로 그 순간에 한번 전류값을 구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닫히기 바로 전은 전류값이 얼마였죠? IL1이라고 하는 게 0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인덕터라고 하는 것이 전류가 연속적이어야 된다, 갑자기 점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I out 제로 마이너스가 0이라고 한다면 I out 제로 플러스도 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I아웃 무한대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I아웃 무한대 한참 지나고 나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회로하고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앞에서 우리 생각할 때 여기에 VA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고 여기 저항이 RA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되냐, 한참 지난 다음에 RA분의 V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VA라고 하는 게 해당되는 게 이제 지금 이 값이고요. VB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2, 그래서 여기다가 VB R1 플러스 R2분의 R2 요 값을 VA에 해당되게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RA분의 1이니까 지금 RA가 R1과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그 값분의 1 이렇게 생겼으니까 I아웃 무한대 값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리를 하면 VB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되는 거고, 여기 병렬 연결된 거 R1하고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계산하는 걸 R1 플러스 R2분의 R1 R2인데 지금 그것분의 1이니까 R1 R2분의 R1 플러스 R2가 돼서 얘를 정리를 하면 이제 뭐 분모에 R1 플러스 R2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여기 분사에 있는 거하고 없어지고, 그 R2하고 이렇게 R2하고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R1분의 VB라고 하는 것만큼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초기 조건하고 이제 정상 상태에서 전류값을 구했으니까 미분 방정식에 이제 이렇게 YT라고 하는 게 Y 무한대 플러스 Y 제로 이렇게 생긴 수식에다 갖다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Iout T 값은 Iout 무한대 값이 얼마냐면 R1분의 VB 값이고 Iout 제로 값은 0이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마이너스 T. 근데 타우라고 하는 값은 아까 보니까 여기 R1분의 L1 이런 값이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R1과 R2의 병렬분의 L1이라고 하는 게 그 실정수 값이 되겠네요. 타우 값이. 그래서 갖다 대입을 했어요. 요것 대신에 R1분의 VB, 뭐 이거 제로 대신에 갖다 이제 I아웃 제로 플러스가 제로니까 제로 집어넣고, 뭐 여기다 R1분의 VB 집어넣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값을 이렇게 써놨다. 그럼 정리하면 이거 R1분의 VB 하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되고, 타우라고 하는 값은 뭐 여기 R1 병렬 R2의 분의 L1, 뭐 우리 여기 있을 때 R1분의 L1이라고 하는 게 타우라고 하는 값이었으니까 그 형태가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쓰게 되면 V 아웃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V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LDI DT였잖아요. 그러니까 V 아웃은 L1 D 아웃 DT 이 값이니까 지금 D 아웃 값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미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미분하면 요 앞에 있는 항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이고 뒤에 이제 지수함수만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L1이라고 하는 값은 애초에 있었고, 그리고 R1분의 VB 값을 쓰고 이 지수함수를 이제 미분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T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 값하고 하니까 플러스 타우분의 1이 되겠죠. 타우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제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 요 앞에 있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정리를 하면 L1이라고 하는 거 써놓고 R1분의 VB라고 하는 거 써놓고 요 타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와 같이 R1하고 이렇게 병렬 붙어 있고 L1이니까 얘를 풀어서 쓰면 조금 이제 복잡해도 여러분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없애면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나왔냐면 R1 플러스 R2 분의 R2 VB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V 아웃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가로축이 이제 T이고 세로축이 V 아웃이 돼서 여기 제로 값이 될 때까지는 V 아웃 값이 얼마예요? 그죠? V 아웃 값이
t 이퀄 0까지는 여기 부피감 v 아웃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보다 더 커지면 뭐를 갖냐면 이 수식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이제 R1 플러스 R2분의 R2VB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니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지수함적으로 감소하는 값을 그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지수함적으로 감소하고 여기에 값이 R1 플러스 R2분의 R2VB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그때 이제 여기 시정수 값은 얼마냐면 뭐 시정수 값은 R1하고 R2가 병렬인 거 분의 L1 값이 여기 이제 시정수 값으로 주어지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항 R과 L로 이루어진 회로 중에 간단한 회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RC 회로를 이제 잘 여러분들이 학습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